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당해 균전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사료 내용을 이제 볼게요. 몇 페이지 사료냐면요. 87페이지에 있는 사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유는 당나라 때 이제 정령에 나와 있는 군전제에 관련된 사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유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되게 당나라 초기와 중기 때 내용이죠. 그래서 북이 이래로 이제 여러 이제 군전제들이 계승한 당나라는 그 국가의 기본 토지제도 이렇게 군전을 삼았고요. 당나라의 통일제국의 안정을 위해 농민세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어떤 세수 및 여격 자원을 확보하고자 했고요. 그 이 제도의 이제 바탕이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토지 국유 또는 공유 사상이죠. 그래서 토지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소유거나 국가가 관리하여 백성이 나눠준다는 어떤 관념에 기반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당나라 군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조용조와 부병제의 기반이 되죠. 그래서 군주현재는 농민의 토지를 지급하는 대신에 조세와 곡물, 노동료를 징수하고 병역임을 부과하는 어떤 경제 및 군사 제도의 어떤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먼저 볼 것이 그냥 정남에 대한 지급 내용이죠. 정남은 대개 이제 몇 살에서 몇 살이냐? 16세에서 한 60세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당에게 뭘 지급하냐? 여기 보면 영업전과 구분전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영업전은 이제 세습 가능한 토지고 구분전은 이제 국가에 훗날 이제 반납할 토지인데 영업전 한 20무, 구분전 80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남받아도 좀 낮은 그러니까 청소년에 해당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중남이라고 하죠. 이 중남은 이제 보통 이제 16세 이하 12세 이렇게 정도의 청소년 정도의 나이인데 이 사람도 18세가 되면 정남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청소년도 커서 정남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기타 신분에 대한 지급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노남하면 60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질 폐지라는 있는데 요거는 장애인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구분전 40무 이렇게 지급되고 그다음에 가부 및 이혼 여성들은 구분전 30무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부하고 이제 이혼 여성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북의 군전제에서는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여자 지급 내용이 이제 빠졌고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적일 경우에 이제 그 이렇게 그 뭐랄까 생계가 부족할 경우에 예외적일 경우에 이제 구분전 30무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남 밑에 있는 이제 그 항, 소, 중 이런 남녀들 그러니까 좀 어리거나 청소년기에 이제 뭐냐면 얘들에게 또는 장애자, 가부들의 경우에 이 호주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없을 경우에 그 남자 그 사람들이 이제 밑에 호주가 되는 경우는요. 그의 경우 생계를 위해서 영업정 20무와 구분전 30무를 준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내용을 보면요. 그 특수사항들이 나와요. 어, 해를 걸려 경작한 토지, 후경지를 배를 지급해서 한다.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구분전을 지급할 때는 이런 이제 배전도 같이 지급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영업전은 자손에게 상속되며 큰 죄를 지어도 선조부터 상속받아 영주에 해속하지 않는다. 그게 영업전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 영업전은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영구히 소유한 토지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개인 토지를 그냥 국가에서 인정한 토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그 밑에 이제 그 국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 있는 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택지라는 게 있어요. 원택지. 예. 자, 원택지의 뜻은 주택에 딸려 있는 텃밭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양인인 3인 이하의 일무, 양인은 3인 이하의 일무, 그러니까 3인마다 일무씩 추가하고 천인 경우에는 이제 5인 이하 일무, 그러니까 5인마다 일무씩 추가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업전과 그다음에 구분전 외에도 별도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북이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소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죠. 네. 그리고
또 노비, 이게 천민에게도 원택지를 지급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민이라는 이제 자체가 노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항소부국도 이제 포함 아니 부국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천민한 지위 자체가 이제 당나라 때 들어왔던 양청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구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균전제의 이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일단 당나라 초기 때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 농민생활 안정과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해서 당나라 초기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안정 기능했다. 그래서 토지의 과도한 경병을 억제하고 자연을 육성해서 사회 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졌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쇠퇴되죠. 인구 증가와 지급 가능한 토지의 부족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귀족이나 관료, 사원 등의 토지 경쟁으로 실제 균등 분배가 어려웠다는 거. 그리고 구분전도 원래는 이제 지금 땅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다 시간이면 사유화되고 세습화되는 경우였고 심지어는 영업전이나 구분전 또한 다 똑같이 사유지인데 영업전보다 구분전이 좀 국가가 이제 나중에 해수 가능한 어떤 공적 토지라는 그 개념이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안산에 난 이후에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정경제나 일본의 반전수복 같은 주변 국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밑에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에서 시행된 군전제의 실상은 최근에 발견된 자료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경제학적 골고루 나눠주려는 토지 관리의 기본 원칙은 북이대 지속되었으며 북송 초 청성령에 이르러 비로소 공식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북송 때는 이제 군전제가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폐기됐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물론 토지의 구분 방식 등 세세한 구조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이 군전제 같은 경우에는 북이 때 시작해서 북제, 북주, 수, 단까지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구분 기준, 균전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강자 중국사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자, 특히 이제 토지의 지급 대상이 남성 중심으로 바뀐 것을 주목한 것이다. 북이와 당나라 군전제 비교할 때 소에 대한 그 지급 구준이 없었고 노비와 같은 천인의 경우 원택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자도 이제 예전에는 지급했는데 이 여자가 지급되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호주의 경우나 등등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한 거죠. 자, 이거는 당나라의 상대적 균전 이념에 이제 충실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이 균전제에 비해 소에 대한 지급이 없애고 원래 이제 소에 지급했던 것은 이제 그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추인한다는 의미 있어요. 서로 그 많이 갖고 있잖아요. 노무들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천인에 대한 토지 지급을 원택지에 제한한다는 점. 예. 그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념을 상대에 더 충실한 측면이 이런 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제도가 얼마나 구정돼서 이제 시행된지 의문이나 이를 폐지한 청성년 이후의 토지 매매가 매우 훨씬 더 자유시고 지주와 소작관계 학살 시행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의 균분 개념이 이제 이미 북송할 때는 없어졌죠. 장원지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사유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균전이 이제 붕괴됐으니까 매매가 활발해지고 이 지주요 노제가 이제 이렇게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주존의제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당나라 때부터 등장해요. 왜냐면 지주가 이제 관료나 대토지 소유자의 경우에 자기가 직접 경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전호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호들 보통 부곡이라나 갱년아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 애속적인 지위에 이제 사람들 얘기하고 당나라 같은 경우 이들은 천인으로 표현시켜갖고 어떤 통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송나라 때 들어가면서 이제 이 부국갱년하는 용어는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소작인들이라는 그 전호 계층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제 당나라 때 부국과 갱년한 그 계층들 뭐냐면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지위가 예속적이냐 경제적이냐 이걸 가지고 그 뭐냐면 학파마다 경도학파나 동경학파마다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강자중국사 기본사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균전제의 붕괴와 공식적 폐지는
중국 역사상 이제 국가의 토지 통제가 약화되면서 아까 말처럼 사적 토지 소유와 지주 소작 관계가 더욱 확산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또 뭐냐면 균전제 관련된 법령은 당시의 국가 농업 정책이라든지 농민 지배 방식, 그다음에 사회 계층들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를 뭐냐면 있는 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다음 사료는 과거제도, 당나라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이 그 사료는 어디에 관련되냐? 구양수의 신당서 있는 선거지상에 기술된 당나라 이제 그 사인들의 관료 선발 방식, 즉 과거제에 대한 핵심 내용이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당나라 과거제도와 관련되는 것을 이거 보기 전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볼게요. 자, 과거지도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당송을 거쳐서 이제 이게 정착되는 과정이었었는데, 자, 위진남북조 이래 이 문벌 위주의 변질된 국풍중주제를 기반한 찰거제도 대신에 개인의 학문적 능력과 시험 성적을 중요시 여기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죠. 순화 때부터. 그래서 이런 이제 시험을 통해서 어떤 관료들을 선발된 관료들은 황제에 충성하는 경향이 강해 중앙집권적 경향을 강화시켜 나갔다. 왜냐면 그때 이제 관료들이 보는 그 가부 과목이 되게 유교 과목이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당나라 과거제도가 어디에서 이제 기원했는가? 이게 근데 수나라 옛제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있죠. 물론 과거제도 외에 그 당시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죠. 생도,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그 간인들의 설립 방식의 기원이 순화부터 이제 이어받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학교에서 배출된 생도고 그 지방에서 이제 성장한 항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당나라 과거제도 우리가 과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항공이 그 당시 불려졌 명칭이죠. 항공.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과거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제도, 그러니까 그 당시 항공이라고 부르는 과거제도는 그 과목을 이제 보면요. 크게 이제 수경과, 명경과, 준사, 진사, 명번, 명자, 명산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교적 경영 과목은 수제, 그 명경, 그다음 진사과 이렇게 세 개가 가지고 나머지 면법이나 명자, 명사는 각각 법률, 서예, 산학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주요 과목은 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재, 명경, 진사 과목이죠. 예. 수재, 명경, 진사.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수재 과목은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명경과 진사인데 이 명경은 유교 경전을 이제 보는 거고 진사는 그 시 문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진사를 더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 중에 특히 종기학으로 여겨졌고 가장 많고 우수한 인재를 이제 배출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문 위주로 시험으로 이제 형식 치우치 우려가 있으나 실제 유능한 관료를 많이 배출해서 군주들의 신임을 그러니까 중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신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시험관과 수험관 간에 공정성 의심이 생기면서 그의 운율 등 형식적 기준이 얽매이게 되어서 보통 사중책이죠. 보통 사중책 전년책 그러면서 참대 인재 선발이란 본래 지지 회복이 어렵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보면 진사과 관련된 내용들이 내용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당나라의 인재 선발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는 생도 그래서 이제 관립 학생들 뽑는 그 생도를 통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인재 선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지방에서 이제 선발된 시험을 통해서 한 건데, 이렇게 과거제도가 이제 여기 있죠. 이 과거제도 안에 뭐 진사과, 연경과 등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진사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중간에 띄어넣는데, 여기 쭉 읽어보면 제거라는 게 있어요. 제거. 예. 제거가 있는데 제거라는 것은 천자의 명령어 특별한 재능을 보는 추천제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제.
근데 이제 주요 과거제도는 이게 항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 외에도 하나 음서가 있죠. 음서. 예. 그래서 음서가 있고, 음서를 통해서 높은 간직이 올라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제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항공인의 음선이 다 이게 뭐냐면, 문벌 귀족 중심의 이제 뭐냐면, 운영 체제죠. 예. 그래서 항공에는 뭐 실력을 본다고 해도 실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예부시가 보면 이부시에서 이미 걸려져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보진 않아. 예. 이부시에서 뻔하니까.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과거제도, 당나라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시험제도에서는 이제 그 당나라 과거제도, 송나라, 명나라 때 과거제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당나라 강화 제도는 이후 이제 송원 명청 시대까지 계속 지속이 됐죠. 수에서 쭉 연결돼서 그래서 후에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에 뭐 보면 신라의 독소 상품가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여러 나라도 영향을 미쳤고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을 확대시켰죠. 물론 이제 당나라는 좀 그렇지만 뒤에 이제 뭐 송나라 때도 그런 경향이 좀 강했죠. 예. 물론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나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회계층의 이동이 있다고 해도 완전한 거는 아니죠. 지금처럼 생각 좀 보기에는 자 그리고 교육 및 학문 발전을 촉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는 또 뭐냐면 학문 발전 다양한 학문 발전을 이제 뭐냐면 또 막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사인층의 형성, 지식인층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 동남아보다는 이제 그 당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된 송나라 때 큰 영향을 주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당나라에서는 감리학교의 학생과 지방에 선발된 이들을 정기적으로 실험하여 관료화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요. 수나라에서 비롯된 이 과거제도는 가문 위주로 변질된 국품 중전에 기반한 찰구보다는 확실하게 개인의 어떤 능력을 중시하는 선발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능력주의적 관료 선발 제도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문의 배경보다는 개인의 학문적 소양과 능력을 중시하기는 관료 선발 방식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시험의 객관적 공정성을 보장하면 미흡하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의 객관적인 공정성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걸 여기 앞에도 보이고 또 통과에도 이부시 신원서판에서 이제 걸려 나가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 자, 그래서 미흡하더라도 다양한 과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진사과는 문학적 소양을 위주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패턴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운율 같은 걸 맞춰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필답 시험이 관련 선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중국이 동일한 시기에 어떤 지역보다도 능력에 따른 계층 이동이 가능성이 높은 열린 사회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때 상당히 많은 한계점이 보이긴 하지만 동시대에 그 8세기 때 이제 서양이나 중동 지역 그런 데 보면 뭔가 이제 그런 필기 시험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 이제 선발하는 보다는 되게 특정한 세습 가문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자기 아버지 지위를 이어받는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걸 볼 때는 훨씬 더 진보적인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주혁명과 그 정치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육진집 그러니까 이 발음이 좀 근데 육지집에 실려 있는 육지에 이제 관련된 사람의 정기문인 것 같아요. 지금 문집인데 자 거기에 실려 있는 춘천 무춘천 시기 때 인재 등용 관련된 상주문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는 시대적 배경을 좀 볼게요. 자 요 사요가 이제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보면 측정호가 집권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대략 이제 뭐 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당 고종의 항우로서 이 무춘추는 추충우는 정사에 깊이 관여하다가 결국에 아들들을 몰아내고 예종이나 중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이제 준하나를 세웠죠. 당을 이제 일시 뭐냐면 그 중단시키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통성 확보에 생각 노리고 있는데 여성 왕제로서 또 왕조를 새롭게 연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식 기반을 넓히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했고 그중에 이제 한 방법이 인재 등용을 그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 특히 예전에 강농 집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초기 때 조정을 장악했던 강농 집단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친정체계
강화했는데 그때 이제 과거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그때 이제 과거제도에 등용이 됐던 세력들이 주로 상동기족들 문화자본을 갖고 있는 상동기족들이 많이 등용이 됐죠. 그래서 강령 집단에서 상동기족 집단으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통적 왕조 창탈과 여성 강제라는 이제 그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실제로 이제 그녀의 통치 기간을 보면 비교적 안정되었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배출됐고요. 상대적으로 농민 반란도 별로 없었어요. 이 측정부 때.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어떤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칙천대우가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정권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용 집단들이 몰락하고 상동기족들이 등장하는 그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이게 재작년 기출문제에 한번 시험에 언급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옛날 축천대우, 여기 축천대우 보면 황제가 되시어 정사를 보실 때 인심을 모으기 위해서 재능 있는 인물을 기용해 특별히 힘썼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과거제도를 많이 인용했죠. 그래서 인심을 모으고 정사를 안지기 위해서 이제 인재를 등용했던 목적이 나오는데 등용 방법의 특징이 그 밑에 있어요. 일단 아랫사람들에게 인재 추천을 적극적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인재를 끌어내는 문호를 넓혀서 청거된 자와 수소 제주를 내세워 응시한 자 모두 과거제도죠. 이 응시한 제도는 과거제도에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청거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도 있죠. 그리고 발탁 시 의심하지 않고 인재를 구하는데 게으르지 않다는 거. 그 청거된 자는 다시 등용하고 그 자천한 자는 즉시 시험을 평가해서 이제 했다. 자천은 스스로 즉 인재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 시험을 봐서 이제 했다라는 게 그 뭐냐면 그 있죠. 이 자천, 응시한자, 각오를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너무 여러 가지 좀 폐단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을 너무 쉽게 선발해서 생기는 폐단이 있으면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 평가 책임을 엄격히 묻고 그 결과를 즉시 처리하고 그러니까 어디서건 자를 바로 퇴출하고 재능 있는 자는 즉시 이제 승진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제대로 당시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기용하는 지혜가 있다고 이제 칭송받았고 그 다음에 후대 이때 측정부가 이제 뭐냐면 발탁된 인재들이 그 측정부가 이제 몰락한 후 측정부가 이제 쿠데타로 이제 물러나거든요. 예, 다시 당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들 인재들이 큰 국가에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 일단 측정부 시대 때 관료층의 다양함이 신진 세력들이 많이 등용됐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문벌 귀족 세력, 관용 집단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고요. 자, 이는 당나라 조정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넣으면 계기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적인건이라든지 요순이라든지 송경 등 그 후에 당나라 정부에서 이제 활약했던 이제 현종 때죠. 활약했던 그 인재들이 칙청구 때 이제 뭐냐면 등용했던 인재들이야. 그래서 현종 시대 개원의 지를 이끌었던 이끌어서 당나라의 번영에 크 기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인재 선발했고 시험을 통해 이제 그 관료 등용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면 시험을 통한 관료 등용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추천과 자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청구하는 거죠. 이게 시험 제도죠. 그리고 시험을 번영해서 등용은 이제 신속한 평가와 조치 등의 인사제도의 유용성과 실효성을 상당히 높이는데 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무춘추는 항원했을 때 병약관 고종을 대신해서 정사를 관여했고 고종 이후에 뒤를 이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준하를 세워서 황제가 됐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예종, 중종이죠. 예. 중종 있다가 패하고 예종도 있다가 패했는데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중종이 또 왕이 됐다가 중종이 위씨한테 죽죠. 그리고 예종이 즉위했는데 또 예종 때 이제 그 아들이었던 누구야? 현종이 대의원 거죠. 예. 자, 주나라를 세우고 했는데 주례 입각에서 이제 주나라를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주나라를 입각해서 이제 주나라를 세웠는데 이 주례에 좀 기억을 해주세요. 측정 모을 때도 여러 개혁이 있었는데 이때 개혁의 어떤 경쟁이 됐던 게 주례야. 그래서 어떤 개혁의 모델에 대한 그 경쟁을 써라 하면 10단계 하면 나 주례야. 주례밖에 없어. 예. 주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준하 예법과 어떤 통치 제도를 적어 놓은 건데 주로 예경에 보면 의례, 주례 그런 것도 있죠. 예, 의례, 주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뭐다? 얘기. 그 중에 중회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대에서는 이 무주혁명, 추천무의 이제 무주혁명, 이 황룡이당과 왕조가 교체된다는 거죠. 정통의 평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통적인 이제 평가가 되게 부정적인데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보면 인재 등용도 있고 되게 긍정적인 면도 많죠. 예. 자, 그래서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악평은 왕조 탐사이라는 어떤 명분의 문제와 여자 황제에 대한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적 편견 타입이 크시다. 사실 크다. 그래서 그녀의 치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 등용된 유능한 인재들은 후에 이제 병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인재 등용 내용을 보면 좀 있는데 어 그 인재 등용을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 기반을 강화해서 반대세를 견제하면서 민심에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지략도 보여줬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그 앞에서 이제 그 내용처럼 너무 쉽게 선발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문을 넓히고 대신 등용 후에 성과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실용주의의 어떤 인재 관리 방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전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고 국가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인재의 어떤 뭐냐면 그 방법이었다. 하나의 이제 여성 중심의 리더십이란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능력 있는 인물이나 신분의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발탁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혔다는 점에서 당시 관료조사의 역동성을 이제 일부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죠. 그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그녀의 치세는 비교적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 등장된 유능한 인재들은 후대의 병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자, 무춘추는 그날 과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관록 집단에 독점했던 이제 당나라 초기의 조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 형성과 세태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왕부의 당해요라는 곳이에요. 당해요라는 건 뭐냐? 보통 해요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도사와 관련된 거야. 이거 좀 상식적으로 예를 들으세요. 해요라든지 해록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그 시대의 제도사와 관련된 제도사. 예. 그래서 당해라는 것은 당나라의 제도사. 이게 뭐 호구수 나오니까 이제 그 약간 그 당시 호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지도 있죠.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 보면 호구가 증가되고 있죠. 근데 756년에 거서 확 꺾이죠. 그건 여러분 알다시피 안사의 난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래서 안사의 난 때 뭐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국가가 약해지면서 뭐예요? 인구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뭐예요? 회복되지 못했어. 그건 뭐냐면 인구가 그만큼 많이 죽어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당나라의 통치 영역이 이제 강북 지역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전투선 뺏기고 주 강남 지역은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2분의 1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만큼 감소됐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증감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증가를 방향, 국가 통치력이 강할 때는 인구 파악력이 높고 안사의 난이나 절도가 지배할 때는 그 국가가 그쪽 그 파악을 못하니까 호구 조사를 못하니까 인구가 적게 이제 파악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이 호구수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국가 세역과 관련된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세금도 걷고 그리고 이제 행정력이나 경제상 국가의 통제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호구수가 얼마나 파악했다서 그리고 요 시기 때가 이제 좀 뭐냐 어떤 시기예요, 여기가? 네, 요 시기가. 음. 네, 현종 때죠. 현종 때. 그래서 요게 현종 때 이제 개원 천보연간인데 여기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시기군요. 성당 시기였죠. 성당 시기. 예, 성당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게 딱 한 거는 안사의 난 때문에 감소됐다는 거. 예,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에는 이제 절도사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실제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호구가 한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정근대의 이제 중국의 호구수는 대부분 국가의 세력 관련된 기록에 의거한 것인데, 이건 당시에 실제 했던 가구나 인구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얼마나 그것에 통제를 하고 그냥 파악하냐, 행정력과 국가 권력의 영향 정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인구는 사회적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 통해 해당 시기 행정력이나 경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면 당나라의 경우 서서히 발전했다가 현종 연간에 이르러 가장 번영했던 걸 보인다. 자, 이 시기 때 정통적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청부 14년에 11월에 알육산에 이제 반란 후에 호구수가 급감하게 되었고 그들이 조금씩 증가했다가 하나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도 그 숫자가 성당 때 반 정도에 불과했다. 자, 이거는 이제 강북 지역을 뺏겼기 때문이죠. 절도 사색들에 의해서. 당나라는 18세기 전반의 정성기에 지나 쇠퇴기를 들어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가 150년 동안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안사의 난 이후에 150년 동안 지속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강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때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생산량이 강북을 능가했죠.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네.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 강북을 이제 강남을 장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냐면 15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세법이라는 것을 이제 뭐냐면 실시했다라는 것도 이제 예전에 말을 했죠. 근데 이 강남이 이제 훼손될 때 강남이 뺏긴 게 이제 뭐냐면 항소의 난이야. 항소의 난. 음. 항소의 난을 계기해서 강남이 완전히 황폐화됐어. 그러면서 이제 강남의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안사의 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이 안사의 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잖아요. 그 앞글자들 안사의 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록은 뭐냐면 사마강의 자치통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안사의 난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가 저쪽 사천지로 도망을 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호위했던 이제 군대들이 처음에 참고 있다가 들고 있는 거야. 마해역에서. 결국에는 그 당시 양국천과 양귀비를 이제 병사들이 요구했다가 처형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까 말했처럼 이 안사의 때 발발 직후에 안력산 군대가 파륙지세 수도 장안을 위협하니까 현종이 급히 촉으로 사천지로 도망을 가면서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현종 말기 때 양국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농단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 불만이 그게 일었고 그 피난길의 고통과 함께 이 국가적 위기에 처한 양씨 일족에 대한 군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돼서 결국에는 군사들 요구에 의해서 죽이게 됐다. 이 양국춘과 양귀비를 처형시켰죠.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때 이제 그 친장수였던 진현례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현례. 이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그 난리 책임의 당시 정예상 양국충이 있다고 여겨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이 양국충이 오람캐와 반란을 깼다는 소리치니까 양국충은 마의 성문 앞에 도주했으나 군사들에게 살해를 당했죠. 그의 아들과 누이들도 모두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뭐냐면 군사들이 역이라는 거 그 당시에 역참이죠. 역을 이제 포위하면서 그 당시 소란을 피우니까 진열내는 양국춘의 육촌 여동생이었는 양귀비가 한기에 모신 거 옳지 않다고 처형을 요구했어요. 현종은 양귀비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머뭇거렸으나 이학과 한각 고력사 등이 군심을 안정시켜야 황제도 편안히 할 수 있다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현종이 고력사는 그 당시 이제 한간주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고력사에게 명해서 양귀비를 불당에 끌고 가 목졸라 죽이겠다. 그래서 양귀비 이제 시신을 이제 진련된 등에게 확인시킨 후에 군사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군대가 다시 초구로 이제 떠날 준비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양귀비도 좀 억울할 경우 그 억울한 게 있어요. 왜냐면 양귀비도 원래는 그 현종을 모시려고 했던 건 아니죠. 원래 양귀비가 그 현종의 그 아들 며느리잖아요. 예. 며느리를 자기가 마음에 들어갖고 꼬셔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이제 영향을 볼게요. 마해역에서 이제 그다음 군사들의 요청했던 양귀비를 죽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권위가 결정적으로 실추됐어.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군대에 의해서 재상과 양국충과 가장 총애하는 후경을 이제 처형하도 강요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사건 이후에 현종은 사실상 정치 영향이 상당 부분 상실에 대해서 후에 이제 숙종, 태자 숙종이죠. 숙종 예전에 한번 당나라 그 뭐예요? 무슨 제도죠? 예, 그 당나라 그 전매제 된다. 저 뭐야? 아, 당나라 그 세금 제도 염세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염의 전매제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여튼 이 숙종이 영유에서 즉위하면서 전란 수습의 중심이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현종은 이제 상황을 물러나고 숙종이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숙종 다음에 대종이에요. 대종 때 가서야 간신히 안산의 난이 진압이 됐죠. 자, 그래서 이난 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양비를 죽임으로써 군대 발열을 잠재웠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당황주의 내부 분열과 취약성이 드러내서 전란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실패와 함께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갖고 왜 이제 양기가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한 존재로 이제 전락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알욕사는 1014년에 그 동북의 변경 지역에 반란을 일으켜서 반년 만에 현재 허베이, 허남, 산시, 그 산시 이게 산시는 산서를 의미하고요. 여기 산시는 제가 이제 협산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역을 이제 가로지어서 수도 장악까지 위협했다. 자, 이처럼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반란군의 피해에 황급히 달아났던 현종은 수도를 떠난 지 사흘 뒤 장수와 병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당시 정권을 농단했던 양씨 일족에게 큰 불만을 가졌고 현종은 결국 총리했던 양귀비마저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걸 볼 때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여도 민심과 군신을 잃으며 군대의 어떤 마음을 잃으면 자신의 채측권조차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는 훗날 현종과 그 양귀비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로 낭만적 문화적 소재가 되었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 개원 청부 연간의 변형 속에 해이해진 지배층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표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양귀비와 현종의 사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후에 이제 수많은 시와 소설, 시곡 등의 문학 작품에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백거의 장안가라는 게 있어. 백거의. 백거이는 이제 중당 때 안사에 난 이후의 이제 시인이죠. 이 사람이 썼던 그 이제 뭐냐면 장안가가 있어요. 장안가.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하거든요. 현종하고 양귀비가 러브러브한 것들을 그렸는데 일종의 서정시죠. 서정시. 네. 서정시 장안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장평 서정시라고 보시면 서정시인가? 서사시라고 서사시는 못겠다. 역사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풀어놓은 거니까 서사시인데 이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역사적 사실은 시를 통해서 서사시를 통해서 이렇게 읊어내는 거 그런 장르 형식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고려시대 때.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동명왕편 있잖아요. 동명왕평도 이런 장안과 같은 역사 서사시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동명왕의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쓰면 이게 동명왕편이죠. 예, 시로서 이제 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요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동명왕평 관련된 거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안사해난 자체가 당나라 역사의 분기적인 어떤 상징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사해난체가 당나라의 어떤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마해역의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현종시대 종원과 성당시기의 몰락을 또 극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요 내용이 당나라 정기의 역사의 종집을 찍게 되었다. 여기 표현이 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촉발시킨 안력사의 나는 이후 10년 가까이 이제 하북 지역에 정쟁통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결국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당나라 정기의 그 역사의 종집을 찍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당나라 정기라는 것은 안사의 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는 이제 주로 강북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했지만 후기 때 들어가면 강북이 이제 상실되죠. 그래서 실제로 강남이 이제 있다가 150년 동안 버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볼게요. 봤고요. 그래서 안사해난 같은 게 임용시험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아주 쉽게 나왔어. 아주 뭐 안사해난이 뭐냐 요 정도 물어보는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어떤 문제 나왔냐면 요 밑에 있는 지금 사료와 관련돼 가지고 뭐 절도사 관련된 등등등등 절도사 관련된 내용 때 뭐 안사해난 관련된 내용이 좀 아까 언급했죠. 그래서 그 자체가 심도 있게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냥 명칭 정도, 안사의 난,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심도 있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료는 신당석 병지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의 방진, 그 병진과 절도사 체제에 대한 그 형성과 문제점을 이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절도사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16년도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자,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당나라 중기 이후의 상황을 나오는데 안사의 난 이후 관련된 이유인데 안사의 난이 당나라 중앙집권 체제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안사의 난을 간신히 진압한 후에도 절도 세력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번성했죠. 그때 안사의 난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절도사들이 또 당나라 정부에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정부는 그들 힘을 이제 모아가지고 위구르에 또 힘을 모아가지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사의 난에 의해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들 힘이 이제 많이 필요했기 이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진압하고 나서 절도사 세력을 없애지 못했어. 오히려 이들이 세력이 더 커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내지까지 이제 절도사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러면서 중앙 권력의 약화와 지방 국권화가 나왔다. 그래서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중앙 정부의 군사력 재정 통제가 약화되고 지방의 절도사들이 군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장악하는 반독립적 세력이 성장됐는데 물론 절도사 세력하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절도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반칙지지. 그래서 주로 이제 하북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 절도사색들이죠. 얘네는 이제 당나라 정부에 대항하죠. 독자적인 정부를 왕조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당나라에 예속돼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왕조 체제죠. 거의 반 독립적인 체제고 이에 반해 강남에 있었던 건 순지화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절도사색들은 좀 힘이 약하죠. 문간 그 관료들이 이제 절도사색을 질도에 직을 하고 그래서 요 반칙지지를 이 강남의 순지화를 하려는 작업이 당나라 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도사 지역들, 그러니까 특히 반칙지지 지역 세력들은 가날 지역에서 해서 중앙에 보내지 않아요. 상공하지 않죠. 자체로 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이제 강남을 바탕으로 한 재정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나라 또 멸망의 주 원인이 이런 절도 세력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하죠. 907년에 주정춘이 멸망하는데 주정춘도 절도 세력들이고 5대 십국이라는 세력도 제 분열기도 절도사들이 이제 판을 쳤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변경방어의 필요성 내지 학살에서 초기 절도사주 변경방어 했지만 안사에 난 이후에는 반란 진압과 지방 통제 명분으로 내지까지 확산됐다. 내지 변종 내지까지 이제 뭐냐면 그 절도사들의 변진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방진이란 말 있어요. 방진. 방진은 번진을 얘기하죠. 번진. 그래서 변진은 절도사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 군사 기지를 방진 또 변진하고요. 예. 그래서 이 변진이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때 절도사가 답이냐 변진이 답이냐 이렇게 했는데 변진과 절도사는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지는 모르지만 어미 달라요. 절도사는 이제 변진의 우두머리를 얘기한 거, 총사령관을 얘기한 거고요. 절도사들이 통치하는 이 군사 지역을 변진하고 이거는 단직에 해당하고 여기는 행정구역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그 번진한 말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빈칸 뚫고 여기 들어가는 말이 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진은 이제 절도사 병사 집단이라는 말로서 병경 수비를 위한 어떤 장수의 군대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당나라 초기 때는 군, 수착, 성, 진 이런 이제 군사들 도로 총괄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그 모병제가 바뀌게 되면 당내 중립 때 모병제가 바뀌면서 이 병방지역 같은 변진 체제로 이제 해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수착이나 성진 대신에 이 변진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도라는 것이 나중에 당나라 중기 때 뭐냐면 그 번지가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도에서 번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라는 걸 뒀다. 이 사라는 건 뭐냐면 보통 율령 밖에 있는 이제 간직들을 사라고 해요. 예, 율령 밖에 있는 간직들. 원래 모든 간직이나 이런 간청들은 율령에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율령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간직과 간청 중에 율령 밖에 있는 간직과 간청들이 생겨요. 그래서 율령 밖에 있는 그 간직들을 사라고 얘기하죠. 사.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뭐 사는 되게 율령 밖에 있는 임시적으로 만든 간직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상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 절도사도 이게 사의 일종이죠. 율령 밖의 외간직이죠. 그 다음에 탁지사, 예, 재정과 관련된 것도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 간청의 의미도 있고 관리의 의미도 있는데 율령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사라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율령 밖에 있는 간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율령 밖에서 벗어나면서 절도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절도사가 형성된 배경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종에 들어가면 개헌 연간에 들어가면 삭방, 농호, 하동, 하서 등등 이게 뭐냐면 절도사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절도사 중에 대표적인 절도사가 병양절도사, 악록산이죠. 이 절도사들은 이제 뭐냐면 되게 오랑캐 그 사람들이죠. 오랑캐 군사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안록산도 마찬가지 자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 이제 뭐 기억 안 나는 무슨 저희 오아시스 국가 중에 두 개의 그 도시국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 병안조도사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서 수도를 함락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한 숙종이 토벌군을 일으켜서 여러 진의 병사들을 호응하여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절도사 군대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절도사들은 이제 뭐냐면 그 안록사의 난에 그 안사의 난 참여하지 않았던 그 절도사들도 있고 안사의 난 때 참여했지만 나중에 다시 당나라 쪽으로 넘어가는 뭐냐 절도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절도사 문제가 더 심화됐는데 반란 진압 후에도 참전 병사들이 뭐냐 공공을 내세워서 국공을 내세워서 군대를 계속 유지했고 공을 세운 자는 절도사 되었다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다 이제 내지에도 뭐냐면 변진이 다수 이제 설치돼서 내지가 이제 면지에 변진이 설치되면서 큰 것은 10개 주, 작은 것은 서너 개 주를 관할됐다.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변진의 패단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 병사들이 방자에 대해 절도사를 축적하고 절도사가 강성에 이제 반란 일으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자리에 있거나 병사들이 절도사를 추대하는 그런 경우 때는 수소, 장수나 관리를 뽑아서 유후라고 지칭하면서 조정의 정식 임명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밑에 쭉 있는데, 자, 조종의 이제 이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들의 어떤 무리한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죠. 예. 그래서 이 미봉책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는 이러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고식책이라고 하죠. 고식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병사 장소에 더욱 방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죠. 그래서 절도사들이 자립해 서로 공격하고 땅을 뺏어도 천자는 그냥 황제는 속수무책을 보고만 있는 거야. 조종이 뜯어 말려도 명령을 듣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절도사들은 국가에 대한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 영향 관련된 볼게요. 여기를 볼 때 이제 뭐냐면 당나라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절도사들의 어떤 자립과 활보는 당나라 중앙적인 통제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켜서 그 당시 사실상 분열 상태를 초래했고요. 그 내용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별 중앙집권적 제도의 전반적 이완이라고 표시됐죠. 이완이라고 이제 표현했고 자, 그 만성적인 정치 군사적 혼란을 불리켰어요. 그래서 절도사 간의 어떤 대립과 전쟁, 그 절도사에 대한 병사들의 하극상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사회혼란이 지속됐다는 거. 그리고 절도사들이 가나안 지역의 세수를 중앙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다음 중앙정부의 극도 군피가 내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진의 패당은 결국 당나라 멸망하고 연결됐고 5대 19의 분열기까지 접어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나라는 안禄산과 사사명의 반란, 곧 안사에 나누어 수도가 함락되어 풍정등화의 위기를 맞이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군대의 힘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의해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도사의 힘에 의해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군사를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지방세력들이 과도한 권한을 이임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런 절도사들의 이제 바로의 위험성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방을 위해서 도입된 절도사 제도가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키고 멸망시킨 요인이었다는 것을 볼때 그래서 이제 절도제의 양명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의 병방에 있던 광진이 내지에 두어져서 그래서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였고요. 더욱이 일부 병사들과 절도사들은 군사를 배경으로 조정에 대해 어떤 자립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절도사는 반칙지지라고 하죠. 반칙지지. 음. 그래서 이 반칙지지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에 대한 겉은 충성을 해요. 당나라 중앙정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거의 반독립국으로 행사하죠. 그 지역의 이제 세수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역을 실제 장악하는 그런 세력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반칙지지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고구 유민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이정기 세력도 있죠. 이정기 세력. 상동 지역에 그래갖고 이때 이제 제나를 세웠다고 하죠. 예. 나중에 먼저 당나라 이제 공격을 받고 이제 토벌 당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색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는 안사이나 이제 당나라의 동일 제국에 구축했던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제도야 전반적 이안을 뜻한다. 그 다음에 또 이후 이제 사회 전반에 거쳐 여러 가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볼 게 양세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양세법. 자, 요 양세법은 왕부가 쓴 당해유에 조세상이라는 그 책에 나와요. 여기 출처에 보면 당해의 조세상이라는 거죠. 해유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도사, 당나라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그래서 양세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양세법, 일조편법, 지정문제, 요번에 이제 일주분 지정문제 나왔잖아요. 3종 세트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사회에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양세법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 덕종 때 안사에 난 후유증은 이제 국가시대에 크게 와해된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권력이 미치는 지역, 당나라 중앙 권력이 미치는 지역은 강남 지역에 이제 한정된 사회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전제 및 조용조 체제가 붕괴돼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군전제와 조용조 뭐 이런 제는 이미부터 안사해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 안사해난이 완전히 붕괴됐다. 그러다 보니까 군전제가 붕괴되다 보니까 군전제를 바탕한 조용조 체제를 그냥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 특히 강남 지역에서 이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을 깨하는 과정에서 양념에 의해서 제한된 양세법이 시행됐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세법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양형 관련된 내용, 양형이 이제 상주문을 올렸어. 그래서 안사의 난위의 병량이 지속되면서 백성들 부담이 가중돼 기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잦은 징발과 노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호적 같은 공문서가 무용지물이 됐고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면 이 도우라고 하잖아요. 예, 도우들이 많아지고 원래 거주지가 살고 있는 이제 토착호들은 4, 5%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 양색 그 조용조를 바탕으로 이제 원래 그 호족에 있는 거주 이거 뭐야 토착호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걸 주호라고 하죠. 주호에게 부과하는 이제 이런 조용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고 객고 상관없이 이제 재산에 따라서 이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서 이제 양세법의 주요 원칙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세법의 주요 원칙들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양형은 마침내 양세법을 만들어 세역 명목을 당인하도록 청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모든 세역을 합쳐서 돈으로 거두십시오. 이건 뭐냐면 합회납을 하지 않은 거야, 합회납.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나라 때는 합해납이 됐잖아요. 근데 한나라 이후부터 위진남북조 때는 다시 헌물납으로 바뀌었는데 요때는 다시 이제 근납파 합회를 징수하자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양출제입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양을 미리 계산해서 백성들에 가산함으로써 예상되는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세율 결정하는 방식을 취합시오. 요건 양출제입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예산을 정하고 나서 그에 맞는 세금을 걷는 제도죠. 양추제입. 근대적인 어떤 세금 제도죠. 양추제입.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 거주지보다는 뭐냐면 이 그 호족에 있는 이런 그 예전에 조상들이 계속 살았던 그 지역 있죠. 거기에 있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 간호정책에서 잠깐 이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개코로 해갖고 편입시키고 그러잖아. 주 개코제도 했는데, 이제는 주 개코제도가 이제 뭐냐면, 어, 원족,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원족지 부족, 그러니까 잘, 이런 게 원래 호족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는 건데, 그거 없애고, 그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 있죠? 호는 원주민과 이주민. 원주민이라는 것은 이제 주호를 의미하고, 가도정책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개코는, 이주민은 개코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구분해갖고 이제 세금도 따로 걷었잖아요. 그 구분하지 말고 이제는 현재의 거주지, 예전에 조상이 어디에 거주했는 건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를 바탕으로 가세장을 만들어 하자. 그리고 또 예전 시험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조용조 체제에서는 백성들이 정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이제 지급했기 때문에 정남에게 세금을 많이 걸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나이가 아니라 빈부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징수하자. 그래서 자산 기준에 가세를 하자. 이렇게 이제 있고 또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에게 소재지의 간증의 30분의 1을 부과함으로써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부담과 공평하게 만들고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형평성과 탈세 방지를 하자. 그다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두 가지를 지지죠. 연이해를 지급하다. 그래서 그때 가을과 여름을 거쳐서 두 차례 징수하자. 그래서 이제 가을에 걷는 것은 이제 추세라고 하고요. 여름에 걷는 걸 하세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 세금을 걷는다. 그래서 이거에서 양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지세와 뭐냐면 호세를 두 번 걷는 데에서 양세는 말도 있고요. 두 양자 써서. 자, 그다음 기존의 조용조와 가벼운 부역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세 외에는 다른 거 걷지 말자. 잡세만. 그리고 성인 남녀수의 파악을 예전처럼 보고하도록 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토지세 기준도 쭉 나와서 이제 그 밑에는 경작지 기준을 공평하게 징수하자. 그다음 관할 지역 호우 증가에 따라 지방 간 승진과 자치를 해서 지방 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탁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요. 탁지. 그래서 이 탁지라는 그 간청은 딱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구한말 때 탁지분하는 간청이 있었잖아요. 원래 예전부터 이 탁지라는 말은 뭐냐면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쓸 때 이제 쓰는 거예요. 보통 명사처럼 썼던 것인데 탁지에서 총괄하게 된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탁지라는 거는 원래 그 건국 율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청이에요. 그 임시간청이거든요. 임시간청인데 이게 상서가 됐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율령에 명시된 간청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임시간청 탁지를 이제 정식 간청화 시켜놓고 탁지가 이제 이렇게 양세법이나 경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요. 자, 이 탁지는 나중에 점점 발전돼서 3사 중에 하나 중에 탁지가 됐던 거죠. 송나라 때. 그래서 송나라 때 이 3사는 그 당시 율령 밖에 있었던 이제 간직들이 점점 발전돼 갖고 이제 3사가 됐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탁지이기 때문에 양세법 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경제나 재정을 운영했던 간청이 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탁지에 임명해서 탁지사가 있는데 요 사라는 것은 이제 탁지를 운영하는 관리들을 의미하죠. 예, 이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령 외에 간직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밑에 탁지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탁지는 원래 상서성 호구의 한 기관으로서 예산을 편성한 국가재정 관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탁지는 원래는 이제, 뭐랄까, 정식 간청에 약간 임시 간청 성격이 있는 거예요. 조용조법에 입각해 만들어진 상서성 호구 기능 약세법 시행 뒤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탁지만이 오히려 그 역할이 커졌다.
따라서 재상이나 대신들에게 특별히 그 업무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서 탁진은 그 후보부터 사실 독립하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 3, 4의 한 부서가 됐다. 송나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관련된 이제 이런 개혁의 양세법 영향을 좀 볼게요. 일단은 그 가세 대상을 현 거주자에게 확대해서 자산 기준을 가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었죠. 국가 재정 수입이 시도했고 세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였죠. 인두세 중심에서 이제 정세 중심의 세금이 자산세 중심으로 바뀌었고 환물납이 이제 급납납으로 바뀌었는데 화폐는 이제 세금을 징수할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산세 중심 같은 게 이제 지세니 그다음에 호세니 이런 것들인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머니까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되게 얘기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양세법은 자산 소유 전제상으로 토지 국유 및 균등 분배 원칙을 했던 군전제 유명무실에 만들어서 예전부터 무너졌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확실히 이제 사살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사회를 더 촉진시켰고 세금에 급납하는 화폐 유통을 활성화시켜 상품 화폐 경제에 기여해서 상품 화폐 결제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에 따른 가세는 지주의 토지 경과를 용이하게 위해서 소작 관계를 확산시키는 어떤 구조 변화, 그러니까 지주론을 더 발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조용조 체제에서 양세법의 전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제 가운데 하나로서 기원후에 1조 편법 이후에 거의 1000년 정도 중국세의 기본 틀이 됐다. 물론 이제 양세법도 후에 계속 또 원래는 잡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계속 잡세가 부과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얀사에 난 이후에 이제 사회경제 변화에 대해서 국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세제도가 나왔고 그리고 국가가 토지 소유를 이제 차등을 인정하고 예전에 균등만 했잖아요. 그냥 토지 사유 일반적인 것을 토지 사유를 뭐냐면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추인해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세금을 걷고 그래서 예전에 토지를 똑같이 나눠서 군등 분배를 통해서 조용조같이 군등 진수했는데 이제 장원제에서 이제 토지 소유가 이제 차별이 생기니까 이걸 인정하고 사유를 인정하고 차등 진수를 하는 게 양세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안사에는 와중에 많은 백성들은 전량과 가중한 징벌을 피하여 거주도부터 이탈했다. 따라서 덕종이 즉위할 때는 호족에 있는 원래 주거지에 그대로 사는 자가 5%안 되었던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칙상 호족에 등장한 호액에만 가세하던 조홍조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 이건 약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가도정책을 중간에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가도정책은 주, 객고제를 나눴죠. 그래서 개코와 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개코도. 그런데 세금 부담이 주가 더 많고 개코 약하죠. 네, 이거는 좀 약간 빼먹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거는 세역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였다. 새로 만들어진 양세법은 이주민들, 그러니까 개코죠. 이주민도 예전에 가세했는데, 이제 동등하게 이제 가세를 했고, 그 기준이 자산에 따라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가세함으로써 재정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역사적 의의는 비단 여기에 끝이 아니라 공문이나 직무를 거둔 조용조와 달리 합해서 세금을 징수했다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얘기다. 그리고 빈부의 차이를 전제하여 가세에게 차등을 준 새로운 징세 방식은 군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사회 기반을 송두리치는 등 부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주계층의 등장을 보겠습니다. 예. 자, 지주계층의 성장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 내용을 이제 문헌 영화, 그러니까 송나라 때 편찬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 실려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뭐야 당나라 무종 때 해창 5년의 조소 내용을 이제 한 거야. 거기에 보면 그 간료대의 어떤 상업활동 금지, 의간호에, 그러니까 간호다고 있죠. 관리에 이제 있는 그 관리가 사는 코를 의간호가 가는데, 의간호 세역 회피 문제 시정 조치 같은 거는 이제, 담고 있어요. 예, 무종의 조소 내용 있는데, 이게 기록이 이제 문헌영화라는 책이에요. 예, 송나라 때 문집이에요, 이거는요. 예, 송나라 때 문집인데, 이제 여기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시대적 배경 오면 이게 당나라 후기 때 무종 회창 5년 때 있는데 자, 이때 양세법의 시행을 조세제로 크게 바뀐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양세법 이후에 이제 뭐 자산에 따른 가세도 일반민도 합법적인 지주가 되는 길이 열렸고 지주계층의 발달을 촉진했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확대됐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변화 속에 자산에 비해 세역 부담이 적은 계층,
을간호의 유리한 위치에 이제 점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세역 회피안의 특권층의 문제들이 있어요. 간직 경험이나 과거 급제의 비밀로 납세 회피하고 이제 토지에 축적한 지주들이 많아졌고, 특히 간해 지역 있죠. 강해. 강해 지역은 이제 오늘날 양재가 하류 지역을 의미하죠. 자, 강해 지역의 경제 중요성이 증대되던 시대죠. 안사의 난 이후에 하북 지역의 항폐화가 되면서 강남, 특히 장강 해수 유역 지역의 경제, 그 양재가 하류 지역의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이제 지주계층들이 많이 형성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중의 조서의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여러 문제점을 이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정 관료들이 사사의 정당포나 큰 산점을 열어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걸 비판하죠. 원래 유교에서는 그 백성들 이익을 다투는 행위를 금지했어요. 예, 여민쟁리 해가지고 있잖아요. 백성들하고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 여민쟁리하지 않는다. 뭐 했는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을간호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언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을간은 뭐냐? 여기 적혀있는데 예복을 갖추는 관료나 사인들이 호도하는 거예요. 예. 일종의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간호. 관리를 배추성 호라고 하는데, 자, 이 간호들은 당나라국의 세역 강면을 시켜줬다. 근데 이 글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당나라 수혜자 범위가 너무 명확하지 않고, 왜냐면 간호라고 하지만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식 관료도 있을 거 아니야. 풍간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풍간직 외, 밖에 있는 그 간직죠. 그 간내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식 국품 안에 있는 직도 있고, 바깥에 있는 이제 서리급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리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잡물 보는 그 아전도 있을 거아요 근데 당 간호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다 보니까 새우개폐 명분으로 이용돼 있다. 그래서 간호에 어떤 들어가는 그 범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있고 그 의관의 새우개폐에 관련된 내용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 보면 관료들이 외지 부임 후에 본래 고향을 떠나 호적을 없애고 자기 본적지 없애고 세역 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있다. 그 자신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뭐냐면 호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서 세금을 아예 안 내려고 세금 면제에도 벗어나서 세금 감면 떠서 더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간직 경우만 있어도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임시주 얻으면 자칭 의관호라고 해서 많은 재산에 불구하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각종 부역을 면제받으러 간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그 일관화의 증대 때문에 정규 세금과 부역 부담의 백성이 점점 감소해서 국가 재정을 파탄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내용들 이제 시정 조치를 보면요. 자, 관련된 상업 활동을 금지시켰죠. 예, 그 앞부분에 이제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관료가 사사로이 정당포나 그 상점을 여는 것을, 여러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걸 금지시키고, 어사대가 이 조사를 명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간의 특혜를 제한을 시킨 거야. 특히 장관과 해수욕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예전에 약간의 간직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좀 임시직이라도 좀 통해직이라도 이제 그 얻으면 서리직을 얻으면 이제 자기 의관하고 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강 해수 유역의 백성 중 진사과 합격자나 등가여 이름난 자가 아니면 정시후 과거를 통해서 간직을 얻는 자, 그러니까 품간직을 얻는 자를 제외하고는 뭐냐면 우리가 서리직이라든지 풍해직이라든지 뭐 품외의 직이 있어요. 예, 유해관이라고 또 하는 그 직이 있거든요. 그걸 얻어서 의관으로 친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동일하게 각종 부역을 징발해라. 뭐 그런 내용이야.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예. 자, 이제부터 장강과 해수 유역의 백성들은 여기 장강의 해수 유역에 왜 특별히 지정했던 게 뭐냐면 요 당나라 말기 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쪽은 하류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은 하류 지역을 이제 이주한 사람들 중에 있고 그 이주한 사람 또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명목,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명목으로 의간호가 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 진사과 합격자나 등가요. 그러니까 풍간직에 들어간 사람들만 간지에 그만두고 이주하도록 의관을 익히지 아니라면 비록 간지에 그만두고 당후에 이주하도록 의관을 익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퇴직관이나
그 다음에 유외관, 그러니까 윤회관은 풍간지고 유외관은 밖에 있는 식인데 유외관은 서리직을 얻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관화 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제하고 이제 풍간직을 제하고는 백성들과 같이 각종 부역에 징벌하도록 하여라. 똑같이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런 시정 조치가 있다. 자, 이런 것의 조치의 영향을 좀 보면요. 일단 의관호 같은 이 관료직 배경을 이용해서 세역 부담을 회피한 계층들의 특혜를 제한하는 시도였다. 예. 그 다음에 세수 누수를 막고 부역자원을 확보해서 국가재정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특혜를 줬던 계층의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시행 국가와 집행력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계층의 세역 회피가 일반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 그걸 개선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제 당시 지주계층의 성장, 그 다음에 관료의 상업적 침투, 세역 회피 편법 등 당나라의 어떤 후기의 복잡한 사회경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료이기도 하고요. 의관호라는 특정 신분층이 어떻게 세금 및 부역책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보여주고 있고, 중앙정부 입장을 때는 약화된 중앙정부의 재정 확보와 사회 통제를 위해서 특정 지역, 특히 강해와 그 강해 지역과 특정 계층, 의관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양세법이나 새로운 세제가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새로운 발생의 문제점 계속 있다는 걸 또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조서 서두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의 본분을 강조한 도덕적 우수, 그러니까 유교적 원칙에 따라서 여민쟁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가 이건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 금지 및 규제 조치를 내린다는 점에서 통치 방식 일면을 볼 수 있다. 유교적 통치 방식 일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양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66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살에 따라 가세한 양세법의 시행과 함께 일반민도 자신이 가진 경제적만큼 조세를 부담하면 합법적인 지주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영조법의 폐지 후에 지주계층의 발전이 촉진되었는데, 자, 조영조 폐지는 이제 그 뭐냐 양세법 실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 속에 특히 유리한 위치에 점한 것은 자산에 비해 세역의 부담이 더한 일이었다. 그래서 무종 해창 5년에 이 나온 조치는 그 법리가 제한하려고 했던 의관호가 그 정점이다. 그래서 이주나 간지의 경합, 과거 급제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비밀가 되었고, 당시 이런 명목으로 납세를 회피해서 토지를 축적해간 지주이 많았다. 그래서 이 글의 초점은 주로 장강 해수 지역, 강해 지역이죠. 강해 지역에 맞춰져 있음을 보면 이 같은 지주 계층이 특히 이 지역에 많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 지역이죠. 예전에 말처럼 그 당나라 때 인구가 대규모 이동을 했는데, 당나라 때 인구 이동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죠. 남이. 남이라는 건 양쯔강, 오늘날 장강, 하류 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했다. 이동했고,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강북의 인구보다는 강남의 인구가 훨씬 더 능가하게 되고, 이후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정착되기 시작. 강남 인구가 강북 인구보다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 후기의 사회상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내용, 신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보면 백거이가 지었다고 해요. 백거이의 그 시 메아라는 그 내용인데, 그 매한한 문학 작품에 이제 보면 당시 사회상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학에서 이제 관심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 보시고, 저는 이게 뭐 문학적 소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대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게요. 자, 당나라 이게 중기 외상이죠.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제 당나라 사회가 정치적 혼란과 극경한 사회경제 변동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군존재 붕괴와 질주의 성장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됐죠. 특히 이제 수도 장안 같은 대도시에는 부유층의 사치선 생활이 이어진 반면에 농촌에서는 어떤 가정화 세금과 빈곤이 고통받는 농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거이가 이걸 보고 사회 비판적인 어떤 문학을 이제 썼다, 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거리를 비롯한 이 일부 시인들이 이런 사회 모순을 직시하면서 시를 통해서 이제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부 운동이라고 해요. 신학부 운동. 알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 한 9세기,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이 정도고 그 봄이 끝날 무렵의 장안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이 이제 예전부터 모란꽃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란골 척이라면서 다퉈 꽃을 사와갖고 꽃 가격이 일정치 않고 그리고 이때 매우 비싸게 거래됐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한 모란을 장막을 보호하고 물을 주고 흙을 돋구며 정성껏 관리하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풍습이 일반화됐는데 이런 거는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사치스러운 그 꽃 관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부유층이 이렇게 꽃을 관리하고 하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대부분 뭘 키우겠어? 꽃을 키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연히 꽃가게에 들어온 이제 늙은 농부가 그 당시 이를 보고 홀로 깊이 탄식했다. 그의 탄식의 이유는 한 묶음의 짙은 색 모란꽃이 평범한 백성의 열집 세금을 맞먹는다. 이 귀족층들이 돈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란꽃을 사들이고 근데 그 모란꽃을 보니까 백성들 열집 세금을 맞먹는다. 그만큼 빈부의 차이가 커졌다는 거를 여기 시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화려한 모란꽃을 엄청난 돈을 쓰는 도시의 부유층과 그 꽃다 한 다발의 값이 열집의 세금에 해당되고 탄식한 농부의 모습을 보면 당시 사회의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상당히 대비시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값비싼 모란꽃을 사서 가꾸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도심의 사치는 세가가 이런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 그의 도덕적인 무감각을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에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미혹에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부율주의 사치와 도덕적 해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묶음의 짙은색 꽃값 보통 사는 열지의 세금 문화 이 구조를 통해서 농민들의 가중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러한 빈부격차는 농민의 어려움이 군중제 붕괴 이후의 지주계층의 성장과 토지의 집중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 그 백거의 시 같은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 비판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당대 사회 보수과 부조리를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그다음 백거의 현실주의적인 어떤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만 사실주의적인 어떤 사고 그 문학 작품을 갖고 있죠. 백거는 자신의 시가 사회에 기여했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내안에 이러한 그런 문학관, 사실주의적 어떤 문학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 후대에 영향을 큰 미쳤다고 해요. 백거의 어떤 사회 비판적 시들은 후대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현실 문제에 다루는 문학적 정통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또 역사적인 어떤 자료적 가치가 있죠. 예, 문학 작품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농민들 어려움과 빈부격차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사유잖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이제 타고난 시인을 당나라에는 타고난 시인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자, 이들의 작품 속에서 당시 사회의 실상을 잘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정원과 원화 연간에 백거이가 수도 장안에서 지었다는 진중음의 십수가 그 대표적이다. 자, 이 시드는 당나라 후기의 정치적 혼란과 급격한 사회 변동이 초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꽃을 사다라는 부유한 도시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과 가난한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대비시키면서 당시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 걸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한 형상은 균전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성장한 지주계층과 무관하지 않다. 일부 계층의 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시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를 비판했던 사람이 백거이였다는 거. 백거이는 앞에서 장안가라고 이제 서사시도 썼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쳤고 동명왕평이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미쳤죠. 동명왕평과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왕옹기. 제왕옹기. 시를 통해서 역사를 풀어서 쓰는 그런 이제 문학 장르가 백거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동명왕평이나 제왕옹기도 영향을 미쳤다. 동명
그 왕표인가 제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의 봉기, 항소에 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항소의 봉기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진행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